5일 크리스마스 날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한꺼번에 모셨습니다. 김영주, 조웅천, 김영주 의원님을 한꺼번에 모시고 특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시작할 때. 아, 그렇습니까? 원고를 읽어봐야지. 아, 왜 이렇게 산만해? 네. 원래 산만해요. 제가 부산 사람이라 부산스럽습니다. 아, 좀. 그러십니까? 네, 네. 대구 분이잖아요. 네. 대구박을 팍 때려버려. 네. 어따 대고 지금. 어따 대고. 아니 근데 철강 8호님께서 네. 응천이 형을 보면 왜 양희은이 보이지? 네. 아, 이 댓글 때문에 지금 네. 시작도 전에 빵 터졌습니다. 네. 네네네. 어우.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이유를 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세요. 유병수를 보니까 한계령이 보이는데 한계령을 생각하니까 양희연이 생각나고. 아, 그다음에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제 대학 선배니까 제가 떠올라. 유병수를 보면 예. 제 양희연 선생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예. 예. 저희 어머니랑 되게 닮으셨어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조홍천 의원하고 유기자 어머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네. 뭐지? 유치해 볼 수 있잖아. 조홍천 의원을 생각하면 양희연을 생각나는데 양희연은 유병수 앵커의 어머님 하고 닮으시면 한계가 온 것 같아. 한계령. 한계가 왔어요. 네. 오늘의 방송에 기본적으로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된 목적이 기획 의도입니다. 네. 이렇게 좀 산만하게 하고 네. 뭔가 왜 커피를 왜 드세요 갑자기? 예? 제가 메리 하면 그쪽은 크로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목을 축여야지. 말을 뜨겁습니다. 나오게. 아까 전에 저 입천장 되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네. 아 정말 오늘따라 휴일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불렀으니까 나왔죠. 내가 뭐 이 악덕 기분 좋게 업주야. 나왔겠어요? 악덕업주는 아니 악덕업주는 제가 아니에요. 예. 제가 아니고. 예. 양희연 나왔다. 뭐가 지금. 비슷해? 안경? 야- 안경도 아닌데. 약간 조홍천 오늘 길게 땡기면 비슷하네요. 예전에 의원님 별명이 약간 뽀로로 네. 비슷했었는데 예, 맞죠? 뽀로로죠. 뽀로로. 저 양희연 또 혹시 또 명예훼손으로 글쎄. 나하고 어떻게 조홍천을 비교하냐 이리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김영주하고 비교하면 제가 주장한 뭘까? 거 아닙니다. 예. 예. 철강 8호님께서 주장하셨으니까 예.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철강 8호님의 근데 결론은 비슷하네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아, 진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뭐 다 유명 인사들이시니까 저도 유명인 닮았다는 거 좋아합니다. 예. 저는 뭐 닮은 사람이 특별히 없어서 있나요? 뭐 찾아내겠죠. 좀 있으면 누군가 구독자님께서. 네. 예전에 김현철 닮았다는 얘기도 좀 들었고 예전에 김정균이라고 김현철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개그맨도 있고 저 YS 아드님도 계시고 최근에 가수 김현철 가수 김현철 봉숭아 연정의 현철이도 있고 가수 김현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김현철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예전에 그 강원도 교동에 사는 그냥 혼자 아는 김현철 얘기하는 거 아니죠 혹시? 그리고 예전에 그 탤런트한테 두들겨 맞은 탤런트 하나 있습니다. 김정균이라고. 예. 그분 닮았다. 예, 좀 닮았네요. 예, 그분도 예. 얘기도 들었고 예. 최근에 박병은 씨도 닮았다는 얘기를 저는 일부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일부 모르겠습니다. 사람한테. 그분이 일부 누군지. 사람이 들었고. 내가 별로 과묵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못 따라가겠네.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뭐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통일교 특검. 이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갑자기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했는데 말만 수용을 했지. 벌써 수용한다고 얘기한 지가 한 4나흘 지난 것 같은데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자, 그 개혁신당에 어제 출연을 했던 원내대표, 천하람 원내대표는 걸려봐야 친문이라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문 쪽은 우리 김영주 의원이 말씀하신 게 나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이 문 대통령입니다. 진짜요? 예, 정권을 갖고 왔으면 유지 발전시켜서 넘겨줘야지. 그 5년 했잖아요. 정권을 잃은 5년도 못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지. 최소한 5년을 그나마도 당당하게 40% 가까운 지지율로 그 유지하다가 그렇게 땡처리 해가지고 남한테 넘겨주는 그 참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대통령이고요. 저는 정말 친노지 절대 친문은 아닙니다. 네.
그건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네. 제가 조국 싫어하는 것도 아시죠? 예. 처음 들었는데요. 예, 그래요? 아니 여러 차례 저는 뭐 방송에서 네. 조국 사건이 있었을 때 굉장히 제가 싫어라 여러 번 제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 발정이란 말을 하다가 이거 하면 큰일 났다 싶어서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민주당하고 그 국민의힘이 이제는 일단 특검을 하기로는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문제가 지금 되는 게 뭐 예상은 했던 거지만 특검 후보 추천 방식 그런 다음에 특검을 어디까지 할지 범위를 두고 지금 평행선 중에 평행선입니다. 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민주당에서 민변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설마 했는데 이거는 뭐 막가자는 거죠. 예. 그 최근에 내란 전담 특별법, 재판부법 그리고 어제 입틀막법까지 뭐 그냥 뭐라 하든 말든 그냥 강행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거칠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 계속 사법부 법원 행정처장 고집하면 우리 민변으로 그냥 통과시킨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민변은 지금 뭐 이 정부의 뭐 강요 아니면은 뭐 중요한 위치에 지금 곳곳에 박혀 있죠. 백설기의 콩처럼. 뭐 민변이란 게 뭐 법정 단체도 아니고 임의 단체고요. 예. 뭐 특정한 목표를 위해 가지고 임의로 뭉쳐진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저 유병수의 강펀치에 추천권을 준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김병기 그 원내대표가 아니 국힘과 개혁신당은 뭐 사법부에다가 추천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정말 특검을 하자는 겁니까? 뭐 깨자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저게 뭔 소린가? 공감을 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그 거인으로 생각하고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려놓고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잖아요. 첫 번째, 계엄 당일날 위헌 선언 안 하고 그 내란 시나리오에 따라가려고 했다. 그거 특검이 아니라 그랬잖아. 자기들이 만든 조은석이. 특검이. 예. 네. 두 번째, 그 뭐 한 총리, 그다음 누구야, 그 검찰총장 등 정상명 총장. 네. 죄송합니다, 총장님. 네. 4명과 올려가지고 뭐 비밀 회동을 했다. 네. 그거 얘기 나온 지 지금 한 3달 지났는데 아직도 증거 없이 오히려 고소만 당하고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경찰이 뭉개고 있죠. 소영교 의원하고 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 부승찬. 예, 부승찬. 세 번째가 왜 선거를 임박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냐. 했냐. 급박하게. 제가 보기에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게 다 이 세 번째에서 나온 거예요. 파기환송이죠. 아니 법에 따라 했는데 뭐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악마화하잖아요. 대법원장을. 사법부를 완전히 내란 비슷한 내란 추종 세력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아니 역대로 보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 4번이나 있습니다. 2005년도에 살린 유전 특검부터 해가지고 BBK, 디도스, 또 검사 스폰서 검사 특검 4번이나 있어요. 지금 처음에 안을 낸 게 여야 1명씩 내자? 그러면 저번에 3특검 할 때는 국힘은 빠져라 하는 거는 그건 뭐야? 그리고 국힘이 추천하고 민주당이 추천하면 2명 올라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를 찍어? 국힘은 아니겠죠. 그럼 민주당 그냥 하자는 거잖아. 아니 그냥 우리 멋대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뭐 말도 안 되고 혀도 꼬이고 논리적 정합성도 없고 하기 싫다는 거야. 근데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대법원은 절대 못 믿겠다. 그래서 민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제 그 천하람 의원이 나와서 얘기한 거는 자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못 받겠다고 한다면 헌재에서 추천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양보에 양보를 한다면 헌재에서 추천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용인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뭐 민변이 보니까 지난 총선 때도 보니까 민변 출신들이 다 민주당에 추천됐던 그 후보들 보니까 실제적으로 비양심적인 어떤 그 변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혹은 민변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 소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창구가 됐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1990년대, 2000년대 총선 연대 할 때까지 민변의 어떤 정당성과 어떤 민주성, 투명성, 또 정의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민변이 실제로 보면 돈을 버는 창구가 돼 버렸어요. 내가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민변이 갖고 있는 일단 규범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무슨 뭐 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어떤 변호, 지난번에 우리 도봉에 후보 나올 또 유시민 장관이 추천했던 뭐 그 사람도 민변 출신이었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일단 드러나니까. 조모 변호사.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연 민변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20년 전에 민변다운 그런 어떤 최소한의 그런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저 집단은 양심적인 집단이야라는 그런 것을 현재 담재하고 있지 못하다. 이제 그런 민변을 갖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자체가 굉장히 올드 패션, 과거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민변은 국민 전체의 정서도 그렇고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뭐 예컨대 대한 변호사협 말고 또 보수 진영에서 만든 변호사 단체도 다음에 한변도 있죠. 한변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되고 너도 되고 뭐 이제 뭐 또 지방 변호사회 이런 데도 또 만들어 갖고 또 들이밀면 안 해줄 요량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생각이 짧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좀 근본적으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탄절의 어떤 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 그 통일교 특검을 만들었던 과정 그 자체를 들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본부장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원인 무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누가 추천할 것이냐 내란 재판부에 뭐 뿐만 아니라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수사 일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적이 과정 관리의 허술함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물타기식으로 특검이 되고 있잖아요. 여야 다 같이 뭐 투명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보면 결과적으로 윤 본부장의 그 지금 이제 권성동 원 재판에서 이것이 그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권성동 의원의 혐의를 법원에서 정교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 통일교에 대한 어떤 특검을 어떻게 추진해 갈까 추진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자, 총수령 때 다시 한번 여쭤보면요. 만에 하나 의원님한테 중재안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특검 추천 어디서 하는 게 그나마 이 지금 정치적인 현실 안에서 어느 그 중재안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이쪽 이해관계 좀 다 반영해가지고 어떤 안이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보세요? 사법부는 공정해야 되고 공정할 거라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유지가 돼요. 근데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4번에 걸쳐가지고 했는데 얼마 전에 특검 얘기 나왔을 때 대법원장 추천을 하자 뭐 여러 번 3특검 할 때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어차피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건데 심판이 선수를 고르는 게 맞냐.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심판이 선수를 고르는 게.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 얘기가 나온 거는 행정처장은 유일하게 재판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예, 재판하고 무관해요. 그리고 행정처장이 뭐 자기도 대법관인데 넘버 2인데 대법원장님 누구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설령 그래 한들 그게 뭔 문제겠습니까만은 어쨌거나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 게 제일 맞겠다.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에 비해서 되게 편애하는 것 같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은 헌법재판소를 굉장히
멍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변협회장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 또 여기도 나와서 몇 번 얘기했어요. 대한변협이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민주당이 저렇게 조리돌림을 하고 능멸하고 하면은 거기다 법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저런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면 대한변협 회장 명의로 진작에 여기에 대해서 성명이 나왔어야 됐다.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원로 그러니까 법원장 뭐 대법관 또 총장 출신 뭐 이런 원로들이 나서 가지고 연명으로 저 민주당은 지금 하는 짓거리 멈춰라 그렇게 했잖아요. 어느샌가 대한변협 회장이 이젠 사회 어른이 아니고 이익단체장 비슷하게 됐습니다. 실제 대한변협 회장은 지금 로스쿨 출신의 젊은 친구가 됐어요. 그 민원을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네. 그런 사람 위주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변협 회장은 저조차도 못 맡기겠다. 못 믿습니다. 솔직한 말. 왜 그 대한변협 회장이 젊은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 변호사 선거를 할 때 네. 지방에 가면 변호사 사무실이 4층 5층에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은 도저히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대. 그래서 젊은 변호사들이 변협회장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변협회장에 나온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사람 변호사 맞아요? 예. 아유. 그럼 민주 변호사인지 만주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선거 지형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 그 호별 방문을 어떻게 그 많은 변호사 몇만 명인데. 예.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아니 변호사 직역이 계속 힘들고 숫자는 막 그래서 계속 배출되고 그래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에이. 젊은 층이 많이 되는 어떤 한 배경은 제 얘기는 조금은 참조해 주시고. 아 근데 의원님 근데 지난번에 여담이긴 한데 네. 그때 그 새로 된 그 변협 회장이 지난번에 네. 서영교 의원하고 네. 그 뭐죠 변협 정무이사인가 정무이사가 네. 그 김병기 원내대표 전 보좌관 네, 출신이었고 네, 네, 네. 쿠팡의 그 이사였잖아요. 네. 당시의 이사 사표를 낸 지 2주가 됐던 음. 라고 주장했던 네. 그 이사였는데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운영이 회의하고 있는데 그 부적절. 그 핸드폰에 딱 찍혔잖아요. 누구랑 서영교 의원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부적절 딱 네. 찍혀가지고 네. 그 당사자가 그 변협 회장 그 회장 맞죠?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맞죠, 예, 예. 맞죠. 거기는 아.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육사 빌딩이 예. 거기는 계단으로 못 올라가요. 계단을 못 올라가요. 예. 그거는 마라톤 대회 할 때는 올라가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이런 걸 그 찾으셨네요. 다시 네. 그 원론으로 돌아가면 뭐 그 어떤 변호사 단체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여야 지금 현재 이해 당사자가 포함된 정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의 구성원들이 뭐 한 2배수 추천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물론 뭐 그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 추천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고를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보여지나 어쨌든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한 국회의 안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2018년 19년 이때부터 뭐 많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로는. 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네네. 그러면 친문이 많이 걸릴 거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고. 네. 그러면 조국당이 네. 뭐 크게 뭐 한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네. 그 주류가 친문 세력이에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조국당도 뭐 당사자성이 좀 근데 이제 있다. 어쨌든 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럴 수는 있으나 어쨌든 그 소속 정당의 구성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피해자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너무 과한 거죠. 조국당이 추천을 하면 예. 뭐 보나마나 민변으로 할 건데 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제가 얘기해 봤어요.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예. 그 의원님 두 분 계실 때 제가 한 사람하고 통화했잖아요. 네, 네. 한 사람은 네. 이준석 대표. 네, 네,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강릉에 가 있는데 네. 강릉에 가 있다가 전화를 받았던데 오늘 여러 조간 신문에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단식을 하겠다. 단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투쟁의 방법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단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겠다. 이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 이준석 그 대표가 지역구 활동하면서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그래서 몸 관리를 좀 할 때가 됐다. 근데 요즘 살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어디 단식하기 전에 포식하러 간 것 같더라고 보니까 배 채우러
자기가 곰인가 무슨 겨울잠 자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아는 단식은 김밥입니다. 밥을 이렇게 잘라 먹는 거. 단 거 먹는 게 아니고. 네, 당근은 대인제고 위험한 거고 단식은 잘라 먹는 거예요. 아니 단식은. 겨울에 단식하면 힘들어요, 진짜로. 예, 예. 항상 그런데 역사는 참 그 겨울에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혁명도 다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단식 내지는 힘든 게 다 겨울에 되더라고요. 여름에는 놀러 가느라고 바빠갖고. 아, 그래서 그런 5.16이 일이 잘- 혁명이 아니구나. 예, 예. 구태타죠, 그거는. 그다음에 12월도 아닌 11월 달에 일 저지르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하고 아마 공동 단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혼자 단독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정치적 의미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저번에 선거연대는 뭐 죽어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장동혁이 지금 같은 모습을 계속 견제하는 한 저기랑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바뀌어라. 근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또 애정의 관계 아닙니까? 오히려 더 라이벌 의식이 더 강하다고 보여지죠. 이준석, 장동혁 두 사람 모두에게 한동훈은 굉장히 버거운 라이벌로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은 뭉칠 동의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장동혁이 뭐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해 뭐 이런 얘기 계속하고 윤어게인 하고 하는 그 오물이 같이 묻으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좀 멀리하기 위해서 이준석과 장동혁이 손을 잡는 거는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근데 이럴 때 또 뭐 단계를 어떻게 한다. 이래가지고 김 빼기 시작하면은 뭐 거의 뭐 만화되는 거죠. 지금 마침 또 김병기 원내대표 예. 뭐 대한항공 관련해서 뭐 연일 지금 뭐가 나오고 큰게 있으니까 터졌죠. 큰게 터졌죠. 임팩이 지금 쫙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선 전력 누수 없이 그러니까 단계 같은 건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여기에 일로 매진하면서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쪽 국힘의 강경 세력 또 강성 지지자들이 어떻게 압박을 가할지 뭐 그걸 이겨내야죠. 지지자를 설득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그 지도자로서의 그건 자질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단식을 하겠다는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 그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제3자 특검을 쟁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뭉개했던 부분, 그래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내용에 꼭 포함을 시키겠다. 당연하죠. 네, 그 내용을 꼭 쟁취하겠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단식들 불사하겠다.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유가 뭡니까? 민주기 특검이 말아먹었다는 거잖아요. 말아먹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왔는데 네. 특검에 대한 특검은 논점을 흐리는 거다? 말이 아니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국회 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제3자 특검 아니었거든요.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당만 추천권을 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행정처장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종춘 의원님께서 제3자 특검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3자 중에는 행정